네, 35페이지. 자, 40번 경호 경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호 경비에서 행사장 3선 경우, 행사장 3선 경우, 행사장, 여기서 말하는 행사장이 VIP 행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행사 때 3선 개념으로 경호를 하죠. 근데 그 3선이 1선, 2선, 3선인데 1선, 2선, 3선에 다른 이름이 각각 2개씩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이름이 2개씩 붙어 있는데 거의 막 섞여서 막 나와버리면 뭐 정신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안비계,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 그리고 절주조, 절대안전확보구역, 주경비지역, 조기경보지역, 이렇게 안비계 절주조. 이 안비계 절주조 의미가 비계가 아니면 살코기잖아요. 절주조, 저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코기만 저한테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일선을 보시면 일선은 옥내일 경우 건물 자체고요. 옥외일 경우 통상 본부석입니다. 그리고 2선은 소총 유효 사거리 지역으로, 그래서 우리 경찰 대학에서 합동 임용식을 한다거나 또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임용식을 할 때 이제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면 그 체육관에서 하면 그 체육관 안이 1선이고 그다음에 체육관 바깥에 학교 울타리 안이 2선이고 학교 울타리 바깥이 3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비계 절주조 외에 추가로 MB소바도 좀 숙지를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일선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MB거든요. M,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가 일선에서 하는 것이고요. B표 확인을 일선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바가 2선입니다. 2선. 그래서 소방차가 대기하는 곳이 2선이고 바리케이트 설치하는 것이 2선입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2선이니까 또 뭐 예비대라든가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2선이고요. 자, 3선은 조기경보 지역이어서 그냥 우리 순찰조를 조금 돌려서 불순분자 있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비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안비계 절주조, MB 소바 이렇게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원경찰을 보시면 청원경찰은 먼저 청원주가 배치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시도청장한테요. 시도청장이 배치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임용을 하는데 임용할 때도 다시 청원주가 임용 신청을 하면 시도청장이 임용 승인을 하고 그러면 청원주가 이제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용을 하고 나면 다시 10일 내에 경찰서장을 거쳐서 시도청장한테 다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원경찰법이건 그 다음에 경비화법이건 중요한 사항은 시도청장이 나와요. 경찰서장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은 이제 시도청장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 화살표 두 번째를 보시면 청원경찰 임용 자격이 18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남자의 경우 군필 요건이 있었는데 이제 군필 요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도 청원경찰 18세 이상이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했습니다. 자, 그 아래 1, 2, 3번을 좀 보시면 1번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서 직접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원칙적인 직접적인 감독권자는 청원주와 경찰서장입니다. 그러면 시도청장은 감독권이 없느냐? 시도청장도 감독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도청장은 직접적인 감독권이 아니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시도청장도 감독권자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1번 직접적인 감독, 즉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여기에 시도청장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3번을 보시면 시도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은 직접적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항상이란 표현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이 청원경찰 옆에 항상 붙은 사람이 누구죠? 시도경찰청장도 아니고 경찰서장도 아니죠. 그래서 이 항상이란 표현은 이 청원경찰이랑 항상 붙어있는 청원주지 청원주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거기 주어가
청원주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요. 자, 교통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통. 마의 교통이죠. 교통 정말 어려워요. 그나마 참 다행인 점이 우리 실무종합 문제집 안에 교통 편집자님께서 이 교통 내용을 막 다른 파트는 막 엉뚱한 사항들 막 들어갔다 빠졌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통은 크게 변동사항 없이 새로 들어온 것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이렇게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 교통 경찰 범위를 적절하게 한정을 시켜줘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마의 교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 도로에서 운행을 해야 운전입니다. 도로에서 운행을 해야 운전. 기본적으로 100% 그런 것은 아니에요. 100%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에서 운전을 해야 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으면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별 실행을 보시면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한강 고수부지나 이런데 지금 이제 한강 고수부지를 입구를 이제 막아놔서 안에는 이제 뭐 주차비도 받고 막 그렇게 해서 거기를 못하지만 예전에는 한강 고수부지 안에 군데군데 이렇게 공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운전 연습 많이 했습니다. 또 실제 뭐 돈 받고 교습도 시켜주고 막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면 운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도 아니죠. 그 대신 아주 위험한 행위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이 아닌 것도 운전으로 해놨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기 2번에 음주운전, 약물운전, 뺑소니 이것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에 해당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뭐 약물운전이야 뭐 뽕 먹고 운전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똑같이 음주 안에다 넣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음주 뺑소니죠. 음약뺑 또는 음뺑, 음약뺑 또는 음뺑 뭐 음약뺑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것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나중에 교통사고로 가보시면 교특법이 뭐죠? 임피교통사고를 처벌하는 것이 교특법입니다. 임피교통사고. 물피는 상관없고, 물피는 도교법으로 처벌하고, 임피 사건만 교특법에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임피교통사고가 나면 교특법으로 하든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 뺑소니, 그 다음에 음주운전, 또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이 세 개는 특가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쳐서 교통법으로 가든 특가법으로 가든 이것은 또 도로가 아닌 것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임피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음약백만 도로가 아닌 것도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도로가 아닌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주, 뺑소니, 음악뱅 이것은 도로가 아닌 것도 적용이 돼. 근데 무면허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면허는. 그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면허 운전이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자, 도로가 아닌 곳하고 도로인 곳을 따져보시면 도로가 아닌 곳이 학교 군에는 대부분 다 통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역군에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도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도로인 곳을 보시면 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무조건 도로인 것이 아니라 도로인 곳도 있고 도로가 아닌 곳도 있어요. 근데 통제가 되면 그래서 자기들만 왔다 갔다 하면 도로가 아니고 통제가 안 돼서 옆에서도 막 다른 차량들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도로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외부 차량 통행에 제한이 없고 별도 주차 관리인도 없어. 그러면 도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면허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 아래 자동차 등 단속을 보시면 무면허 음주운전, 속도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이것은 자동차 등에만 해당해요. 이것이 100% 맞는 얘기는 아닌 것이 최근에
자동차 등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자전거까지 들어왔잖아요. 자전거도 이제 음주운전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은 여기서 이제 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전거만 빼면 음주운전도 맞고, 그래서 어쨌든 전에는 이제 무음속폰이었는데 자전거 음주운전을 처벌해서 이제 무속폰이 바뀌었죠. 무속폰은 자동차 등만 단속 대상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조항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차예요, 차. 차 전체에 대해서 통상 적용되는데, 이 무속폰은 자동차 등이라고 하면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자동차하고 원자. 그래서 무속폰은 자동차 등, 자동차하고 원자에만 해당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아래에 이번에 자전거 등이라는 개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전거 말고 자전거 등이라고 하면 뭔가가 하나 더 들어가겠죠. 그게 뭐냐면 개형 이동 장치. 그래서 PM이라고 하는 Personal Mobility에서 PM이라는 것이 이 자전거 등 개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등에 왜 PM 개형 이동 장치를 왜 넣었냐면 이 개형 이동 장치가 기본적으로 원자예요. 원자지만 원자하고 같이 규율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원자하고 떨어뜨려서 이 자전거하고 함께 규율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PM 개형 이동 장치가 원자하고 똑같이 규율되기도 하고 또 자전거하고 똑같이 자전거 등 개념 안에서 자전거하고 똑같이 규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개념이 이 개형 이동 장치입니다. 이 개형 이동 장치를 정의할 때 시속 25km 이상 달리면 이 전동기 작동이 멈춰서 시속이 더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고요. 또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그것이 이제 이 PM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버리면 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PM이 아닌 원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PM이 아닌 원자. PM도 원자예요. 원자 중에 하나인데 이 시속 20km 이상일 때 전동기가 꺼져버려서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것만 이제 PM이에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버리면 PM이 아닌 원자인 거죠. PM도 원자지만 그때는 이제 PM이 아닌 원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PM을 정의할 때 속도 개념하고 중량 개념이 들어가죠.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속도가 중요하지. 왜냐? 속도 빨리 달리면 되지니까. 그래서 속도를 더 줄여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속도가 25km, 그 다음에 차체 중량이 30kg 그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자전거 등 음주운전하면 처벌을 합니다. 그 처벌을 하는 것이 형사처벌 조항으로는 똑같이 20만원 이하 벌 구과예요. 자전거건 PM이건 형사처벌 조항은 똑같이 20만원 이하 벌 구갑니다. 근데 그것을 범칙금으로 대체할 때는 자전거하고 PM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원, 측정불응은 10만원 범칙금, PM 음주운전은 10만원, 측정불응은 13만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3만원, 10만원, PM 음주운전은 10만원, 13만원 이렇게 간다. 거의 좀 알아두시고 그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된다. 전에는 이제 끌고 보행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었죠. 근데 이제 PM이 자전거 등이랑 함께 규정하면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적시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나 PM을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끌거나 들고 보행하지 않고 그냥 타고 가면 그것은 보행자가 아니라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위법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보행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보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 보호무에 그 보호 대상이 되는 보행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아래에 이 개형 이동장치 범칙금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면 자, 아까 개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기본 범칙금이 10만원이잖아요. 측정불응은 13만원이지만 기본 음주운전은 10만원이에요. 그래서 무면허도 10만원이고요. 약물운전도 10만원입니다. 뽕 먹고 운전하면. 그래서 무면허
약물 다 1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1등 2장 4초입니다. 1등 2장 4초. 그래서 등화 점등 불이행이 1만 원, 1등. 그 다음에 장구 미착용이 2만 원, 2장. 그 다음에 정원 초과가 4만 원입니다. 4초. 그래서 1등 2장 4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10종이 아톰, 노천지도, 믹믹, 펌합니다. 아톰이라는 인조인간이 있잖아요. 아톰이라는 인조인간이 이 복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 이제 종이로 출력을 해야 되는데 지도 좀 잘 출력해 이겁니다. 그래서 아톰, 노천지도, 믹믹, 펌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두 번째 줄 중간에 트럭 지게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운전면허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표, 운전면허표 안에는 이 트럭 지게차 자리에 3톤 미만 지게차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3톤 미만 지게차가 트럭 지게차랑 똑같은 규율을 받아요. 그러나 다만 3톤 미만 지게차는 이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트럭 지게차만 자동차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트럭 지게차는 고속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면 트럭 지게차는 트럭 형식으로 된 지게차이기 때문에 트럭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갈 수 있는데 3톤 미만 지게차는 그냥 중량이 3톤 미만인 것은 지게차는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고속도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에 해당하지가 않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공제 문제집에 이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의 10종 자체가 이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운전면허 표에 10종이 이 트럭 지게차를 3톤 미만 지게차로 바꿔놓은 그 운전면허 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특수 건설기계가 나와요. 자동차에 해당하는 특수 건설기계. 그러니까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 10종 중에서 특수 건설기계가 4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밑줄 쳐 놓은 거예요. 밑줄 쳐 놓은 거. 그러니까 이 밑줄 쳐 놓은 거 굵은 표시가 아니라 밑줄 쳐 놓은 거. 그래서 밑줄 쳐 놓은 것이 두 번째 줄에 지도, 트럭 지게차, 도로보스 트럭. 이 지도 플러스 콘크리트 믹스 트레일러,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맨 밑에 그 두 개는 제일 긴 것들이에요. 제일 긴 것들. 그래서 그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에 코믹트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코믹트.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에 아콘제. 이제 줄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코믹트, 아콘제. 자, 코믹트가 그 바로 앞에 것도 코믹트예요.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도 코믹트고,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도 코믹트예요. 근데 제일 긴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아니라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가 이 특수 건설기계인 이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아콘제도 역시 이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10종 가운데서 특수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자,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10종 중에서 특수 건설기계가 지도, 그 다음에 코믹트, 아콘제 이렇게 갑니다. 자, 오른쪽 주차 금지 구역과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 금지 구역은 다터 다중공사 5m고 주정차 금지 구역은 교도소 5, 안정행건 10입니다. 플러스해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주정차 금지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가장 중요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 금지만이 아니라 주정차 금지 구역이겠지.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자, 주차 금지의 다터 다중공사 5m가 두 글자로 시작되니까 주차. 그 다음에 교도소 안전인권 10은 교도소 세 글자로 시작되니까 주정차 이렇게 좀 연상을 시켜주시고, 다터 다중공사 5m가 다리 위 터널안,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 또 도로공사 가장자리에서 5m 이내가 이 주차 금지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도소 5. 그래서 여기서 교도소에 교는 교차로인데 도가 도로공사는 저 위쪽이에요. 저 다중공사에 공사가 도로공사고, 여기서 도는 도로 모퉁이입니다. 도로 모퉁이가 또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정차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방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싸그리 5m 이내. 그 다음에 안정횡건. 그래서 안전지대 정류지 횡단보도 건널목 10m 이내도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자, 긴급 자동차 특례는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조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긴급 자동차가 소구혈대입니다. 소구혈대. 그래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차. 이게 이제 긴급차예요. 근데 대통령령 안에
대통령령 안에 하나로 경차차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긴급 자동차의 특례가 긴급 자동차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또는 뭐 감면의 특례,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특례가 또 있죠. 근데 여기에 모든 긴급차에 대해서 다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긴급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긴급차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구열 플러스 경차차에 대한 것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소구혈대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소구혈경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 1번에 속기 압시장은 모든 긴급차에 대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긴급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조항들이에요. 이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모든 긴급차에 대해서 해당해요. 그러니까 모든 긴급차에 대해서 이 조항들은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기 압시장입니다. 그게 왜 압시장, 압이라고 그냥 끝내지 않고 압시장으로 그냥 앞지르기 금지가 앞지르기 시기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지르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앞지르기 방법은 그 아래로 들어가. 그 아래로. 그래서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에서 방이 앞지르기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속기 압시장은 모든 긴급차, 즉 소구혈대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 새로 들어온 조항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은 소구혈대가 아니라 소구혈경 대통령령 경찰차 안에서는 대통령령 긴급차 안에서는 경찰차만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속기 압시장은 모든 긴급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고 안방 정주고 신중 보행은 일부 긴급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잖아요. 그 일부 긴급차가 소구혈경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다구장 표시에 긴급 자동차 여기는 소구혈경만이에요. 또 소구혈경만 긴급 자동차 긴급 용도로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 손괴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그 다음에 특가법 중에서 특가법이 이제 뺑음 보거든요. 근데 뺑손이 음주치사상은 빼고 어린이 보호의 치사상 이것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즉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가 아니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헷갈리시는 것이 저 위에서 1, 2번에서 아니 긴급차는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놓고 이제 다시 당구장 표시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1, 2번은 사고 나지 않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1, 2번은 사고 나지 않았을 때 딱지나 과태료 같은 거 안 내는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1, 2번은 그냥 적용하지 아니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딱지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안 내는 거죠. 1, 2번. 사고 나지 않았을 때. 근데 사고가 나면 당구장 표시로 가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차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게 소구혈경에만 해당하는 것인데 소구혈경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가 아니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기 때문에 사고가 크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차 운행할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 나면 작살나는 거예요. 자, 아래 이제 보행자의 통행과 보가 이게 올해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진짜 조심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거 시험에 내겠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자 8조에 2항 3항이 전부 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를 얘기합니다. 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즉 보도가 따로 없어. 보도가 따로 없는데 2항은 중앙선이 있으면서 보도가 따로 없어. 그러면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자는 다니라는 거예요. 자, 보행자는 자, 보도가 따로 없어. 근데 중앙선이 있으면 보행자는 가장자리 구역으로 다니라는 겁니다. 맞죠? 맞죠? 근데 3번에 이게 핵심이에요. 3번에 자, 보도가 따로 없는데 거기 1호를 보시면 중앙선이 없어. 보도가 따로 없는데 중앙선이 없어. 그러면 보행자는 그 사망 첫째 줄에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획기적인 조항입니다. 획기적인 조항. 그래서 자 보행자는 원래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도가 따로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 27조에서 이 차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물을 뒀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27조 6항을 보시면 6항 1호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죠. 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즉 보도가 따로 없어. 근데 중앙선이 없는 도로, 즉 이것이 이제 8조 3항에 해당하는 도로인 것이죠. 자 그때 27조 첫 번째 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해당하는 곳에서, 즉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이 없는, 보도가 따로 없는데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는 그냥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거기 진행하는 차는 보행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조항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7항을 보시면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아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일시정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일시정지. 무조건 일시정지 하라는 겁니다. 자, 48번을 볼게요. 48번.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통정 30일이에요. 통정 30일. 자, 먼저 지정권자가 시장등입니다. 그래서 시장등은 뭐 시도청장, 경찰서장과 협의해서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출입문이에요. 주출입문. 자, 어린이 보호구역이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경계가 겁나 크잖아요. 근데 저 뒤쪽은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주출입문.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500m 이내 도로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은,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권자는 시장 등이고 일정한 조치를 하는 사람은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입니다. 그래서 시도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조치가 통정 30일이죠. 그래서 먼저 통행 금지 제한, 그 다음에 정차 주차 금지, 그 다음에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통정 30일. 마지막으로 일방 통행로 지정인데, 여기서 일방 통행로 지정은 이면도로입니다. 이면도로가 뭐냐면 뒷골목을 얘기합니다. 간선도로가 아니에요. 간선도로는 주도로예요. 주도로를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면 작살나지. 완전 교통 다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도로인 간선도로는 해당 사항 없고, 이 이면도로, 뒷골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뒷골목을 일방 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음주운전 처벌은 1255 38측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1255 38측이. 즉 엄밀하게 얘기하면 38측이에 대해서 1255죠. 38측이에 대해서 125. 그래서 0.0, 이 38측이 0.03, 0.08이잖아요. 그래서 0.03 이상, 0.08 이상, 그다음에 측정 불응, 그다음에 그 위에 0.2% 이상이나 측정 불응 2회 이상, 여기에 대해서 각각 1255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1255가 1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2년 이하 징역인데 1년 이상, 그다음에 5년 이하 5년 이하인데 1년 이상 5년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이렇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125에 부과되어 있는 벌금형 선택형도 절반으로 줄어서 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하인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125의 이 벌금형 선택형은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이 서술은 완전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딱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이 38측 2에서 2가 0.2% 이상, 그다음에 측정불응 2회 이상인데, 여기서 제가 왜 측정불응 2회 이상이라고 적어놨냐면, 원래 이제 음주운전 2회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위헌 결정을 받아서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플러스해서 음주운전과 측정 거부가 혼합된 사건, 즉
음주운전 한 다음에 측정불응하든지 또는 측정불응 한 다음에 음주운전 하든지 이 혼합 사건도 두 번째로 또 유언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신 측정불응, 측정불응 이것은 유언 결정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측정불응 가중처벌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그대로 살아 있어요. 법률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위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개정하지 않는 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데 다만 경찰청에서는 이 지금 헌재의 결정 취지가 이제 측정불응 사건도 만약에 이제 그 위헌 법률 심판 올라가면 위헌 받기 쉽겠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측정불응 사건도 가중처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하달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실무로 따지면 측정불응 2회 이상은 여기 2년 이상 5년이야.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그러나 법률을 따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법률이나 유언 여부를 따지면 측정불응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측정불응 2회 이상이 가중처벌 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신 우리 실무를 따진다면 측정불응 2회 이상은 이제 가중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유언 결정 받았어요. 또 음주운전하고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 즉 음주운전 한 다음에 측정 거부하든지 또는 측정 거부한 다음에 음주운전 하든지 이런 결합 사건도 유언 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측정불응 플러스 측정불응 이것은 유언 결정 받지 않았어요. 헌재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측정불응 플러스 측정불응은 도교법상 가중처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데 다만 경찰청에서는 헌재의 취지를 따라서 측정불응 사건도 가중처벌하지 않기로 업무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은 측정불응 2회 이상은 이제 가중처벌 조항 이 맨 6칸에 이제 안 들어가고 그냥 그 둘째 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법률상은 이 맨 6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나 유언 여부를 따지면 맨 6칸에 측정불응 2회 이상이 있는 것이 맞고 대신 실무로 따지면 둘째 칸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그 아래 이제 제한속도 위반 시 과태료 이것을 보시면 자, 먼저 맨 끝에 어린이 보호구역 벌점은 공제 문제집에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지워주셔도 괜찮으시고 참고로 보셔도 괜찮으시고요. 자, 어쨌든 나머지 사항만 보시면 되는데 그 나머지 사항이 이 지금 제한속도 위반이 20km 이하 그러니까 위반한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초과 위반한 속도가 20km 이내이면 또 20km 초과 40km 이내이면 40km 초과 6km 이내면 근데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이거 뭐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오른쪽만 딱 보는 거면서 이 초과 가속한 것이 20km 이하, 40km 이하, 60km 이하, 60km 초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표를 20km 이하, 40km 이하, 60km 이하, 60km 초과 이렇게 본 다음에 자 범칙금은 369, 12 범칙금에서 10,000원씩 얹은 것이 과태료고요. 그다음에 벌점은 20km 이하는 벌점이 없고 그 이후부터 15, 30, 60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초과속 그러니까 아주 심한 과속에 대해서 새로 또 생겼어요. 그래서 80km를 초과하면 벌점이 80점입니다. 아까 15, 30, 60점이니까 이제 80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면허 정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 80km 초과면 면허 정지 80일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이 100km 초과면 벌점 100점. 100km 초과 3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냥. 그래서 80km 초과, 100km 초과, 100km 초과 3회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벌점 80점, 100점 면허 취소되고 형사처벌 조항도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80km 초과면 3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100km 초과면 10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km 초과 3회 이상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그렇게 처벌합니다. 자, 오른쪽 1종 보통과 2종 보통 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좀 볼게요. 이제 공통으로 승용차나 원자는 다 운행할 수 있고 수용차나 원자는 다 운행할 수 있고 여러분 원자는 이 운전면허표에 있는 모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 운행할 수 있습니다. 원자는 뭐 다만 안 되는 것이 이제 저기 그 저기 이미 저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갑자기 저기 연습면허. 아유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서
연습 면허 가지고는 안 되죠. 연습 면허는 그냥 주행 연습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연습 면허는 이제 원자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정규 면허는 어떤 면허를 가지고도 원자는 다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점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종 보통하고 2종 보통을 지금 이제 비교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교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이 1종 보통하고 2종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알아두고 또 시험에 또 나오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승화 특의 15, 12, 10, 14, 3.5예요. 그래서 15, 12, 10, 그 1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4, 3.5입니다. 대신 이한지 미만인지까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2종 보통은,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2종 보통이고 왼쪽이 1종 보통이에요. 근데 2종 보통은 기준이 작잖아요. 기준이 작으니까 그 숫자까지 다 포함시켜줍니다. 그래서 2종 보통의 14, 3.5는 다 그 숫자까지 포함하니까 이하죠. 근데 1종 보통은 크기 때문에 이하도 있고 미만도 있어. 근데 사람은 태우고 사람이 아닌 것은 안 태웁니다. 그러니까 태운다는 것은 그 숫자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합 15명 이하고요. 톤으로 따지는 화물이나 특수는 12톤 미만, 그러니까 12톤은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톤 미만, 10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만만 가능합니다. 자, 52번에 자동차 변경 시, 자동차의 변경 시 운전면허 기준이 이게 자동차의 형식 변경이 있고 구조 장치 변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이게 변중 후 감구장전으로 이렇게 외웠었는데, 변중후라고 하는 것보다 이 변경이 차종 변경도 있고 구조 장치 변경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차종 변경, 그래서 종중후 감구장전 이렇게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중후 감구장전, 이 기준이 뭐냐면 가급적이면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종 변경하면 변경 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저 특수차 만들 때 자동차 회사에서 특수차 이 개별적으로 안 만들죠. 왜냐? 아니 특수차 몇 대나 있다고 자동차 회사에서 특수차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특수자동차는 통상 화물차를 개조해서 특수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 안에 뭐 특공대 차량 같은 것들도 다 화물차에다가 막 철판 붙여가지고 이 특수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를 특수차로 만들었어. 그러면 화물차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해야 되겠어요. 특수차 운전면허로 해서 특수차 운전면허로 있어야 운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차종을 변경하면 후입니다. 후. 그 이후에 특수차 면허가 있어야지. 그리고 승차 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한 이후에죠. 그래야 이제 안전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승차 정원이나 적재 중량이 감소했어. 예컨대 우리 현장 지휘차, 경비 지휘차를 만들 때 대형 버스 가지고 이 좌석 다 뜯어내버리고 좌석 한 10개나 12개 이렇게 남겨두어가지고 지휘관이 거기서 참모회처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차가 있습니다. 그때 이 좌석이 12개밖에 없으니까 뭐 작은 차 뭐 2종 보통만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위험하겠죠. 그럼 버스 대형 버스인데 그때 대형 면허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변경 전인, 감소 전인 것이죠. 전. 그다음에 구조장치 변경은 이게 구조장치 변경이 우리 저 경주용 차를 만들 때 큰 차 엔진 뜯다가 경주용 차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전을 확보하려면 큰 차 엔진 뜯어왔으면 큰 차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변경 승인 전입니다. 그래서 종중 후 감구장전,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높은 운전면허를 갖고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 후 감구장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를 보시면 갱신은 10년마다입니다. 10년마다인데 다만 합격일이나 갱신일에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마다 갱신하는데 대신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입니다. 적성검사는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1종만. 2종은 70세 이상인 사람만. 1종은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2종은 모두가 아니라 70세 이상만. 그래서 앞에 갱신해서 원칙이 10년인데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이지 않습니까? 그 한 가운데 65, 75의 한 가운데를 적성검사는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